안녕하세요. KNS 2025년 도곡중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담당 정선경 강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곡중학교의 시험 경향과 그리고 올해 고득점 전략 그리고 KNS만의 내신 프로그램 소개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시험 기출 경향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객관식 26문항, 서답형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답형 문제가 5문제밖에 안 되지만 배점이 커가지고 고득점이 좀 어려운 시험이었고요. 어법과 독해에서 좀 고루고루 출제되나 영작 문제 5문제가 모두 거의 어법을 요하는 만큼 어법에 초점이 더 맞춰진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이제 교과서 2과와 학교 프린트 영영 단어가 추가되는데 이번에는 교과서가 바뀌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곡중 시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휘는 단어 자체는 쉽지만 아이들이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해는 외부 지문에 프린트가 출제되는데 선생님께서 프린트만 주시고 수업에서 제대로 다뤄주지 않아서 스스로 내용과 어휘를 꼼꼼히 학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법은 여느 학교가 그렇듯 필기를 바탕으로 한 문법 문제가 출제되고요. 평상시 문법 학습이 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유리한 시험이었습니다. 영작은 서술형 배점이 높았고요. 주로 문법 문제로 출제되는데 단어의 조건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같은 표현이더라도 단어 조건에 맞춰서 써내야 하는 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우선 기출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휘는 까다롭게 좀 출제되는 편입니다. 영영풀이로 알맞은 것은 여느 학교에서나 볼 수 있는 유형인데 이번 같은 경우 popular의 liked or enjoyed 뒤에 이제 small number이라고 바꿔서 단어의 뉘앙스를 조금 바꿔놨습니다. 아이들이 여기까지만 읽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틀리기 쉬운 유형이었습니다. 9번 같은 경우도 우선 정답 2개를 골라야 했는데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즉 유의어를 찾아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쉬운 단어기는 하나 셰프나 쿠커처럼 쿠커, 요리 도구라는 뜻인데 아이들이 정확히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같은 뜻인가 보다 하고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독해는 이제 글의 일치, 불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선지가 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꼼꼼한 해석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어법인데요. 어법은 꼼꼼한 필기를 바탕으로 정확한 문법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우선 밑줄 친 표현과 쓰임이 같은 거, 이 대시 접속사인지 대명사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선지 내에서도 대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9번과 같은 경우는 정답 2개를 고르라고 하고 있고 문법적으로 바른 것은? 이라고 해놓고 밑줄이 쳐져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본인이 배웠던 부분, 시험 범위 내에서 준비한 부분에서 어법 포인트를 잡아서 스스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작입니다. 영작은 어법과 연계되어 출제된다고 했는데 서술형 2번 같은 경우는 A의 질문을 9단어 이내로 이렇게 단어의 조건을 주기도 하고요. 서술형 4번처럼 배열하여서 쓰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배열은 아이들이 어형 변화를 하지 않아도 돼서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 본인이 스스로 통 문장을 써내야 할 때는 어법도 알아야 되고 스펠링도 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함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분석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영역별 고득점 전략을 좀 얘기해 드리자면 우선 도곡중학교는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어휘는 영영풀이를 프린트를 바탕으로 꼼꼼한 암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독해는 선지가 다 영어로 출제되므로 본문의 내용의 숙지, 대화문의 내용의 숙지 말고도 새로운 문장을 봤을 때 꼼꼼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어법 같은 경우는 지문 범위 내 문법 개념을 숙지하는 건 물론이고 본인이 100점을 노린다면 심화까지 좀 들어가야겠습니다. 영작은 문법 개념을 활용해서 영작 연습을 하되 조건을 맞추어서 같은 표현이더라도 몇 단어 이내로 몇 단어 이내로 다른 표현으로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고득점 전략 KNS 프로그램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담당 강사가 제작하는 내신 필수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신 필수 자료는 학교 내 모든 범위 그리고 학교 프린트를 담당 강사가 보고 어법, 어휘까지 분석하여 시험 내 필수 포인트를 체크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암기 테스트와 리뷰 테스트가 매 시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암기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본문과 대화문, 아이들이 꼭 암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테스트이고요. 리뷰 테스트는 어법 포인트를 잡아서 아이들이 근거를 잘 알고 있는지 혹은 같은 표현을 다르게 잘 써낼 수 있는지 계속해서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는 학교 스타일로 문제를 제작하여서 아이들이 거의 매번 시험을 보게 하는데요. 실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아이들이 첫 시험이니만큼 긴장감을 완화하는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파르타 집중 관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수업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암기를 덜 해온다든지 숙제가 덜 되어 있으면 빈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아이가 추가적으로 학원에 나와서 암기를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본인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된 추가 문제를 풀면서 공백을 채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곡중 시간표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주 2회반은 월금과 화목 모두 7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회차에는 OT와 내신 기출 분석이 들어가고 2회차부터는 이제 암기 테스트나 리뷰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직전 보강은 시험 전날에 아이들이 나와서 수업을 듣는 시간인데요. 최다 오답을 리뷰하고 실전 시뮬레이션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했을 때 놓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짚는 시간이기 때문에 현장 참여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주 1회 시간표는 조금 빡빡한 편입니다.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데 3번의 정규 수업 그리고 1번의 직전 보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번밖에 없는 만큼 개강 전에 아이들이 먼저 대화문, 본문 암기를 하고 문법 포인트를 조금 공부해오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사항은 개강 전에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도 역시 직전 보강 시간에 현장 참여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도곡중 시험은 이제 서술형이 5문제가 있고 객관식에서는 정답을 2개 고르라고 하는 등 시간이 좀 소요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학습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빠르게 정확히 풀어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첫 시험이니만큼 긴장하고 또 떨릴 텐데요. 아이들이 첫 시험에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